이제 명제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장들을 증명하실 수 있는데, 대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명제랑 대우는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마음에 안 들면 대우를 써가지고 증명을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언제 쓰이냐면, 부정문의 증명이나 아니면 결론보다 가정이 복잡한 문자식일 때, 이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써.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은 부정이 거짓인 걸 밝히는 거야.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면 주어진 명제는 뭐예요? 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당연한 문장 증명할 때 이 귀류법을 좀 사용하거든. 가장 많이 쓰이는 귀류법 하나만 소개할게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이 증명이 어렵다고. 그쵸? 이럴 때 이제 귀류법을 써. 먼저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하는 거야.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거든요. 여러분,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 여집합과 또 연관이 있잖아. 실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결국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건 유리수다 이런 뜻이야. 괜찮죠?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 루트 2를 b분의 a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루트 2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수인 건 알고 계시니까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게 유리수의 정의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는 b제곱 a제곱이 되고 2b제곱은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보세요. 지금 a랑 b가 다 뭐예요? 자연수. 그치? 서로소인 자연수죠? 그러면 b를 제곱하면 이거 자연수 아니겠어? 그렇잖아. 자연수들은 제곱하면 자연수니까. 거기다 2 곱하면 뭐 돼요? 이거 짝수야. 그죠? 그래서 a제곱이 짝수입니다. 돼요? 근데 봐봐. 너네 이 a제곱도 결국 자연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자연수의 제곱, 뭐 1, 4, 9, 16, 25, 36, 49, 64, 81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제곱해서 짝수 되는 거. 그러니까 제곱수 중에서 짝수 누구 있어요? 4, 또 16, 그렇지? 또 36, 또 64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걔네들은 제곱 전에도 뭐야?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짝수를 세팅할 때 2K로 세팅할 수 있거든? 이 식을 1번에 대입하면요. 또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2K를 제곱하는 거니까 4K제곱. 양변을 2로 나누면 B제곱은 2K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B제곱도 짝수지. 그죠? 제곱수가 짝수라는 건 제곱 전도 짝수. 그렇지? 이제 A, B는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럼 구라인 걸 밝혔죠? 그래서 명제가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되겠죠? 뭐 가장 간단한 귀류법 하나 소개했어요. 자, 다음 개념 51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이제 항상 참인 부등식이고 여러분들 책에 써있지 항상 참인 부등식이라고 우리 같이 필기했었죠 방학 때 써있지 않니?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 준호 어서 오랜만이다 준호야 시험 잘 봤어? 뭐라고? 영어는 잘 봤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저 시험지 안 주신 분들 오늘 시험지 갖고 왔어요? 필리비 건 받고 유나 거 받고 승은이 시험지 갖고 왔어? 이따 줘야겠다 내가 바로 스캔해서 오늘 줄게 재민이 나 줬나? 시험지? 그치? 자, 유명한 절대부등식들 좀 봅시다. 자, 1번 문제. 1번 부등식. A가 B보다 크면 뺐을 때 양수야. 뭐 당연하죠. 이양된 거기도 하고. 근데 요거 이제 대소관계 밝히는 방법이라고 해서 A-B가 0이면 A랑 B랑 같은 거고 A-B가 음수면 이제 B가 더 큰 거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번은 결국 대소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써있지 않습니까? 그쵸? 안 써있네? 써있네? 써있네 그래 자 그 다음에 2번 제곱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여기서 단 등호는 이런 문장 적어주시면 괜찮죠 얘가 0 되는 방법은 둘 다 0인 수밖에 없다 자, 그게 3번에 이제 나와 있고요. 얘랑 같은 문장 하나 씁시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되려고 해도 A랑 B는 0이어야 돼요. 근데 아마 써 있을걸? 그치? 4번 됐고, 그 다음에 5번도 뭐, 크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건 없는데, 여기에 이거 써있니 혹시? 이거 다 써있을걸? 소름 돋게도. 물론 이제 문장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써있지 않니? 안 써있나? 여기다가 안 써, 한 장만 넘겨보자. 써놔요? 그러니까 음수는 제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어. 뭐야? 수학책 두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수업은 들어. 얘들아 이런 얘기야.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아시죠? 너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가 크니? 마이너스 2가 큰 거지, 그지? 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다음. 개념 52번 보시면 이제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1, 2, 3번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론 노트에다가 몇 개 더 모아드릴 거야. 자, 일단 1번은 쉽게 증명할 수 있어. 이거 아마 다 써져 있을 거야, 여러분. 자, 얘가 a제곱이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창의 개수가 b이기 때문에 여기에 4분의 1b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원래 b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3b제곱을 더 써주면 원래랑 시계값이 같아져. 이만큼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A랑 B랑 다 0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써져 있죠. 됐죠? 얘들아, 괄호 안인도 되게 중요해. 괄호 안도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공통수학 1 1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거든. 이게 제곱의 2분의 1이랑 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되겠죠? 제곱식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언제 0이 될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러면 A는 B고, B는 C고, C는 A니까 이렇게 셋이 같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자, 3번의 별표 오지게 치시고. 요거는 이제 이번 시험에 거의 메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자, 우리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이 두 수가 양수라면 우리는 두 가지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인데, 산술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니들이 영어 수학 점수 평균 내는 거랑 똑같아. 알겠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뭐냐면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 요게 이제 기하평균이에요. 알겠지? 근데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익히 알려져 있어. 이게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야. 자, 증명해 볼게요. 양변에 2를 곱하고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해 볼게. 봐봐. 제곱했지?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왜? 지금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4AB 가지고 오면 가운데 1차항이 변하면서 이게 차제곱이 돼. 되겠어? 차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증명은 된 거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그렇지. 자, 여기다가 네모 좀 치고 별표 좀 꽉 쳐봐요. 얘는 이제 크게 수식적으로는 유형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다른 곳에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번 시험에 함수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아마 무리함수에서 최대 최소 같은 거 다루실 때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꼭 쓰게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공부하지 않고 우리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탄생 배경도 한번 공부해 볼게. 봐봐.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16이라는 숫자가 있어.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16이라는 숫자가 있어. 알겠어? 근데 1에서 16까지 어떤 물리량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야. 알겠어? 이때 요 가운데 숫자는 몇일까? 를 공부하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1 플러스 6의 16의 절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얘가 8.5면 정확히 여기 7.5 차이, 7.5 차이 나면서 가운데 숫자가 나와. 이런 걸 니네들 평균 점수라고 하죠. 그죠? 맞죠? 자, 근데 1부터 16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물리량도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숫자가 몇 배, 또 몇 배 해서 이 마지막 숫자가 되는 거야. 이때 우리가 기하평균을 쓰거든? 기하평균 계산 한번 해볼게. 봐봐.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야. 몇이야? 4. 그럼 이 숫자 몇 배 된 것 같아? 4배. 이거 몇 배 된 것 같아요? 4배. 이런 걸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가운데 숫자를 추적하는 데 있잖아. 가운데 숫자를 추적하는데 증가 방법이 좀 다른 거야. 괜찮아요? 그럼 봐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증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증가하니까 당연히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은 이 산술평균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숫자가 같다면 선형적으로 증가를 시키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시키든 이 가운데 숫자는 같겠지. 맞아요? 그래서 두 숫자가 같을 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됐어?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공식을 사용할 때 양변에 어차피 맨날 2를 곱해야 되니까 알겠죠? 어차피 2는 곱해서 사용할 거니까 합은 항상 2루트 곱보다 크다 이렇게 알고 있자. 요 밑에 써져 있어 니네. 2 곱해져 있을 거고 한글로 합은 2루트 곱보다 크다 써져 있을 거야. 안 써져 있는 사람 쓰고요. 그래서 곱의 최대값이나 합의 최소값을 찾을 때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요. 예제 어서 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은 오늘 문제 좀 풀어보자 같이 또. 애들아 끝이야. 명제 끝. 이제 문제 오지게 풀고요. 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자, 오늘 질문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이제 마플 펴봅시다. 자, 1065번부터 보세요. 자, 갑시다. 그 여기 참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xy가 이렇게 돼 있으면 x제곱 y랑 xy제곱이 이렇게 되냐라는 문장인 거잖아요. 자,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y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y가 돼.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밝히면 되거든. 지금 x가 커요, y가 커요? x가 크고 양수죠. 그럼 대답해봐 얘들아. 이거 양수겠다. 근데 이것도 양수 아니겠어? 참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제가 굳이 역을 안 써도 되겠죠. 얘면 얘냐라고 묻는 거니까 요거 한번 풀어볼게. 마이너스 1, x, 3 이렇게 되거든? 그죠? 되냐 이 말이야. 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것도 참 맞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 이것도 돼요. 왜냐면 얘들아 아까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배웠던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걔랑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 명제도 참, 역도 참. 자, 그 다음에 세집합 A, B, C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C 안에 들어있으면은 A 교집합 B도 C 안에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명제는 참인데 이제 그 역은 거짓이거든. 내가 한번 써줄게.
이런 얘기잖아. 자, 가정은 만족되는데 결론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을 찾으면 발례를 찾는 거니까 거짓인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내가 A집합, B집합 써가지고 교집합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교집합 보이세요? 이 교집합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 C. 그럼 C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어요? A 합집합 B가 C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넘기시고요. 1073번 갑시다. 오늘 모의고사는 어땠어? 근데 얘들아, 그 모의고사 뭐 잘 볼 필요 없지만 그 자진 말고 좀 풀어봐. 너네가 그 고3 수능 칠 때까지 모의고사 치는 횟수가 별로 없어요. 알겠지? 그 경험을 좀 해봐야 돼. 하루 온종일 시험을 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잠깐만, 누가 안 온 거지? 최진영, 범정혁, 윤우는 못 온다고 연락 왔고. 예지 해산 다음에 이게 왜 안 되지? 배터리 없나? 자, 보죠. 자, P 나 P 나 Q 이거 뭐야? 나 Q 자, 먼저 P, 나 Q가 참이 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참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2분의 A를 얘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양수 A, B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 풀면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값은 몰라도요, 그죠? 곱은 9일 거고 합은 B일 거고. 근데 요 사이에 이제 2분의 A가 들어있으면 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X는 2분의 A가 아니다가 얘한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not P가 굉장히 큰 집합이거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 Q집합도 거의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얘가 이렇게 튕기는 거야. (2분의 A에서 튕기면 문제에서 양수인 건 물어봤지.
그럼 어디만 답인 거야? 2분의 a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답이 되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b는 몇이어야 되게? 써줘요. 6 아니면 마이너스 6. 그렇지. 근데 이제 양수 AB라 그랬으니까 B는 6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가 이제 x-3의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요게 이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몇? 6. 그래서 이렇게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왜 줬지? 이건 모르겠다. 자, 그래서 12고요. 문제 좀 이상하네. 학력평가를, 3월 학력평가를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떡해? 자, 그 다음에 1086번으로 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법이구나. 오늘 아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귀류법 이론 설명해드렸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근데 이제 결국 증명 문제는 여러분 구멍을 추론하시는 거니까 윗문장 아랫문장을 이용해서 이 구멍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n이 자연수일 때 루트 3n 3n 플러스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루트 3n 3n 플러스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귀류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양변을 제곱해놨네요. 자, 기억의 좌변이 자연수이고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므로 a제곱은 뭐다? 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지금 이게 뭐야? 자연수거든? 그럼 이렇게 분수식이 말이 되니? 안 되죠? 이거 1이에요, 1.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뭐 A는 1이다 뭐 이런 얘기겠네. 자,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여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 자, 니은을 기억에 대입해 볼게.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3n 플러스 2는 B제곱 뭐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 뭔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이 이렇게 1을 냅뒀죠. 그죠? 자, 제가 어떻게 하나 봐요. 이거 전개하면 9n제곱 플러스 6n이고 b제곱을 가지고 간 다음에 그 우변이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근데 지금 얘네들은 우변이 뭐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1을 더한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3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좌변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곱해서 1 돼야 되는데 3n도 자연수, b도 자연수, 3n도 자연수, b도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두 자연수 곱해서 1 되는 방법이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대. 근데 지금 니들이 딱 봐도 이게 둘 다 1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방법이 없겠지? 그래서 구라라는 거야, 구라. 그럼 이게 구라면 얘는 참 this is 귀류법. 가나만 채우시면 되는 거니까. 자, 1087번 봅시다. 자, 얘는 여러분 유리수 AB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너네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배웠거든. 이거 언제 배운 거냐면 중3 때 배운 문장이야. 중3 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우시면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섞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배우셨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리수 부분이랑 무리수 부분이 더해져서 0이 되려면은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얘도 0이고 얘도 0. 대신 여기에 유리수 AB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만약 유리수 AB라는 조건이 없고 실수 AB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럼 봐봐.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 넣어봐. 어때요? 0 돼버리죠? 실수 AB면은 요거 성립 안 해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증명한 것이다. 갑시다.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B루트 3은 마이너스 A. 뭐 요거 넘겨놓은 거네. 그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때 A, B는 유리수이고 마이너스 B분의 A도 유리수가 돼요. 루트 3은 유리수가 된다. 근데 이것은 루트 3이 무리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되니까 A는 0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네. 됐죠? B가 0이면 9라니까 B가 0이라는 거지. B가 0이 아니면 9라니까 B가 0이라는 거지. 그럼 A도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88번도 할게요.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니, 신기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려면 정수에 대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3의 배수여야 된대. 몰랐는데?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적어서 하나는 3의 배수이다 라고 했어.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대요. 뭐 내가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내려보자.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 요거 제곱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3으로 묶어서 플러스 가 해놨거든. 그러니까 3으로 묶이는 부분만 보자고. 지금 이만큼이 3으로 묶이지 않니? 그죠? 남는 숫자 2가 이제 가겠지.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자, 근데 c가 3k면 c제곱은 9k제곱이고 c가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된대. 그래가지고 기억이랑 니은이 지금 얘네 둘이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c가 3k면 3의 배수면 c제곱은 9k제곱이니까 이거 3의 배수죠. 그치? 그럼 얘랑 같아질 수가 없지. 그치? 이건 증명 이미 된 거고. 그 다음 c가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제곱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만큼을 지금 얘네들이 3으로 묶어놨죠. 그리고 1 남죠.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자연수인데 얘는 3으로 나눈 자연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니까 얘네 둘이 다른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됐죠? 뭐 증명 과정을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넘겨보시고. 실제로 증명 과정 속에는 고등수학이 아닌 것들도 들어있어요. 자, 1098번 봅시다. 글쎄, 이번 시험에 쌤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해서 절대부등식을 낼까 싶은데 사실 그런 데서 방심하시면 또 100점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다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자, 얘는 뭐야? 셋 다 0이란 얘기죠. 자, 얘는 뭐야? 2분의 1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a의 제곱인 거니까 0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지.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연결을 좀 해보자. a랑 마이너스 b랑 같다 그랬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b는 c고 뭐 이런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근데 보면 c랑 마이너스 a가 또 부호가 반대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지. 그죠? 이거는 셋 다 0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요 가운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치? 그러면 A는 B, B는 C, C는 A여야 되니까 요 R 조건은 이제 A랑 B랑 C랑 같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럼 가장 큰 집합은 PQR 중에서 누굴까? 그렇죠. R이에요. R은 000도 되고 111도 되고 222도 되고 여러 가지 원소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어.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죠?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겠지. 왜냐면 R이 크고 P가 작으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죠? Q가 작고 R이 크니까.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 저기 Q 한 번만 확인할게요. 네. 충분 조건은 필요 충분 답은 5번.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면 틀린 거.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아니,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일 때 있잖아. 예를 들어 PQ가 필요 충분 조건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아니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겠어?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그럼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지?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일 확률이 좀 있으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문장 발견하실 거예요. 근데 애매한 거 있으면 가져와. 틀린 말 아니에요. 1099번 봅시다. 1099. 얘들아, 자기가 여기 절대부동식 쪽 문제를 풀다가 있잖아. 해석 못한 문장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1098번에 Q 같은 거? 그런 걸 이론 노트에 써서 모으는 거야. 알겠죠? 뭐 이런 건 간단하지. 둘 다 0이란 얘기고. 자, 요것도 여러분 암산되죠? 이거 완전 제곱식 A-B의 제곱이니까 A랑 B랑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증명하기로 했어요? 제곱, 그렇지. 절대값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절대값 표현을 무시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A, B는 0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A는 0 또는 B는 0이야.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죠? 맞죠? 자, 봐봐. 얘는 원소 하나. 얘는 원소가 오지게 많지. 그냥 이렇게 같기만 하면 되는 거지, 둘이. 얘는 원소 몇 개? A가 0이면 B가 아무거나 해도 되고, 또 B가 0이면 또 A가 아무거나 해도 되고, 둘 다 동시에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기억 맞고.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PC랑 RC를 비교해서 필요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크니 하고 물어본 거거든. 이걸 물어본 거야. 맞죠? 근데 여집합으로 증명하기 싫으시면 이걸로 증명하면 돼요. 괜찮죠? P가 R에 들어있니? 들어있죠? 참이지? 이것도 참이야. 그럼 니은이 맞는 거야. 됐어요? 방금 거 이해됐어? 여집합끼리 비교가 싫으면 이렇게 비교해놓고 여집합으로 올리면 돼. 좋아. 이것은 뭐야? Q 이고 R. 그러면 얘랑 원소가 같은 거 찾아보면 되지. 뭐 있을까?
00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P랑 완전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5번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교집합 괜찮았어요? 다 같은 거니까 00, 11, 22, 33, 44, 55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 거니까 00밖에 같아질 게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08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네? 맞죠? (1118번) 먼저 풀고 봅시다. 그러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 큰, R이 큰 거지. 그럼 세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되시죠? 그러면 3이 A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B일 수가 있겠고,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면 A제곱이 4니까 A가 2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지. 괜찮나요? 요 세 가지 상황을 이제 잘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A가 2면 P는 3이고 Q는 3B가 되고, 그 다음에 R은 2B가 되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B는 실수라고 했고, 자, 그럼 봐봐요. Q가 R에 들어가려면 잠깐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구나. 잘못 썼다, 그죠? 되겠어요?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P를 R에도 넣고 P를 Q에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3이 둘 중에 하나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요게 3이겠네? B는 몇일까? 끝. 그럼 더하면 2분의 7. 자, 기다리시고. 자,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P는 3. 그럼 Q는 마이너스 2 들어가서 3B.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얘가 P를 먹어야 되니까,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B가 몇일까? 마이너스, 오케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답이 벌써 5번일 것 같죠? 얘는 B가 양수니까, 그지? 근데 이것도 해봅시다. 자, B가 3이면 어떻게 되냐면, P는 3, Q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랑 3, 그 다음에 R집합은 B가 3이니까 A, 3A,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은 얘가 3을 먹으려면은 A가 3이거나, 그러면 3, 9니까 괜찮지, 그지? 아니면 3A가 3일 수도 있어. 그때 A는 몇이야? 1. 그러면은 1, 3이니까 얘 먹는 거 맞죠? 되겠어요? 그럼 이때 A 플러스 B는 6, 이때 A 플러스 B는 4. 그래서 A 플러스 B 종류들을 싹 다 조사해 보니까 얘가 최소가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돼요? 여러분, 서술형에 이런 풀이를 쓰셔야 되지. 그죠? 상황을 여러 개 봐야 될 때. 우리 이번에 운요구 마지막 문제도 B집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었죠. 이렇게 서술하시는 거야. 그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몇 번까지였어요, 우리 오늘? 응? 유형. 뭐라고? 몇 번이라고? 24번까지였어? 1124번까지? 유형 24번까지였다고? 자, 숙제 내드릴게요. 197쪽까지 다 푸시고요. 서술형 기출 유형은요, 여러분. 여기도 문제들이 다 좋네. 1147번까지 다 해요. 1등급 문제만 빼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절대부등식 나옵니다. 절대부등식 보시죠.
자, 절대부등식에서 여러분 일단 x 쳐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유형 8번, 7번 x 치시고요. 알아들을 수 있죠? 자, 1173번까지 숙제입니다. 1173.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을 살짝 만져보고 오는 거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저번 주에 추석이고 뭐고 해서 되게 정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그다음 이번 주 토요일 해서 이제 숙제 처진 분들은 좀 따라오시고 토요일까지 다 안 돼 있으면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나옵시다. 끝! 수고했어요. 예. 어우, 안 까였어?